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 파마 프렌치의 The Cross Section of Expected Stock Returns라는 논문을 공부를 하면서 그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수익이 높고 그리고 저 PBR 주식이 고 PBR 주식보다 수익이 높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는 데이터를 미국 데이터를 썼죠. 1963년부터 1990년까지. 그러면은 그 후에 그 논문이 발표된 후에도 이 소형주 저 PBR 전략이 유효한지 한번 같이 백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라이프 백테스트는 저도 그 처음 하는 거라서 굉장히 떨리네요. 솔직히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 이걸 하면서 삑사리가 한번 나가지고 제가 욕을 하면서 지금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백테스트 데이터는 어디서 찾냐면요. 여긴 그 구글에 가셔가지고 그 프렌치 데이터베이스라고 치면요. 이 바로 이 파마 프렌치 논문을 보면요. 글로벌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음 그렇지 바로 이거 25 portfolios formed and sized book to market이라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요. 이제 요거를 CSV로 다운을 받으면은 요 파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그 1990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글로벌 그 포트폴리오 25개를 그 데이터를 주는데요. 예를 들면 요 스몰 로우 BM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스몰이라는 거는 그 시가총액이 가장 작다. 그러니까 그 이제 5등분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시가총액이 작은 20%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이제 로우 BM이라는 건 PBR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요 컬럼에서는 그 소형주인데 PBR가 높은 주식에 투자하면은 수익이 어땠을까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스몰 하이 BM이라는 거는 추이상위 2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면은 MEB3라는 거는 시가총액은 가장 작은데 PBR은 뭐 중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쭉 가서 이제 뒤쪽에 보면은 이제 빅 로우 BM, 뭐 빅 하이 BM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시가총액은 최상위 20%인데 얘는 지금 PBR가 가장 높은 편이고 얘는 PBR가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일단 좀 보기 좋게 얘들을 다 일단 커피를 한번 해가지고 일단 요로 넘기고 그리고 여기 일단 1이라고 다 씁니다. 왜 이런지는 좀 이따가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제가 스몰 로우 BM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이 작은데 PBR가 높은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은 내 자산이 어떻게 불어났을까? 요거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 뭐야? 오케이. 오케이, 떴네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그러니까 1990년 6월에 제가 이제 1달러로 시작을 했으면은 여기 그 1990년 7월에는 제가 1.73%를 벌었으니까 이제 그 돈이 1.0173으로 늘어났겠죠. 그죠? 그리고 8월에는 제가 8.94%를 깨지니까 그 돈이 90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28년 동안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제가 번 돈이 한 3.7배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28년 반동 28년 한 4개월 동안에 제가 그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하위 20%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PBR가 높은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은 제 돈이 3.7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드래그를 하면 나머지도 다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자산이 어떻게 불어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2018년까지 이렇게 가보면요.
자,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소형주 중에서 제가 PBR가 가장 높은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은, PBR 하위 20%에 투자를 했다면은 제 돈이 3.7배가 불어나는데요. 소형주 중에서 제가 PBR가 가장 낮은 하위 20%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제 자산이 자그마치 128배가 됩니다. 3.7배가 났습니까? 128배가 났습니까? 저는 128배가 나은 것 같고요. 그죠? 그게 이제 대형주 쪽으로 가면 좀 덜 두드러질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그 대형주 중에서 PBR가 높은 주식에 투자하니까 제 자산이 28년 만에 4.8배로 불어나는데 그 대형주 중에서 PBR가 낮은 주식에 제가 투자를 하니까 자산이 11배 불어납니다. 물론 11배는 4.8배보다 낮지만 조금 전에 그 128대 3 정도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제가 요것들의 복리 수익 다음에 요거 이렇게 누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한 게 28년 4개월이니까 1 나누기 28.33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1을 치면은 그렇지 복리 수익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까지 가장 크리티컬한 두 개의 그 공식이 바로 요거. 자, 제가 여기서 5초 정도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 백테스트를 할 때 요거를 베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한마디로 제 자산이 이제 불어나는 거를 이렇게 그 적은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거를 드래그를 끝난 다음에 이제 복리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 3.7이 이제 제 마지막 자산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 복리 수익으로 만드는가 하는 건데 그것도 여기서 한 5초 정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지금 1을 28.33으로 나눴는데 백테스트를 해가지고 투자 기간이 40년이다 하면은 요거를 1 나누기 40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이거를 좀 보기 좋게 퍼센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뚜렷하게 보이는데, 자, 저희가 소형주에서 PBR가 높은 놈에 투자를 했다 하면은 복리 수익이 4.73% 나왔는데, PBR가 낮고 소형주인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저희가 자그마치 복리 18.7%를 벌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은 소형주 내에서는 그 PBR의 낮은 주식이 투자한 게 매우 스마트해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 그 시가총액으로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이제 하위 20에서 40% 정도겠죠. 그러면 역시 PBR가 높은 주식에 투자하면 복리 2.5% 그리고 PBR가 낮은 주식에 투자했으면 복리 10% 여기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한 6% 정도 나죠. 그죠? 그리고 대형주를 보면은 차이가 좀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한 그 대형주 중에서 PBR가 높은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 복리 5.7% 그리고 PBR가 낮고 대형주였으면은 복리 수익이 8.88%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역시 시가총액이 크면 커질수록 그 PBR별로 차이가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한번 테이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를 대충 아이고
자, 요거를 보시면 굉장히 뚜렷한데요. 이제 저희가 1990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투자를 했다면요. 그 소형주의 경우에는 그 14%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시가총액이 높은 놈들, 그러니까 여기서 4랑 5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의 경우에는 이제 PBR가 높은 주식에 투자해도 요 정도 수익이 났는데, PBR가 낮은 주식에 투자했다고 뭐 한 2, 3% 정도 수익이 더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PBR가 낮은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은 훌륭한데 소형주에서 대빵 잘 먹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파마가 주장한 두 번째가 있죠. 소형주의 수익이 대형주보다 높다라는 건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형주의 수익은 대충 뭐 한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대형주의 수익은 평균 뭐 이 정도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 분명히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한 2.6% 정도 수익이 높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 수익이 이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1995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수익이 높은 것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PBR가 낮고 소형주에 투자하면은 대박을 벌 수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는 볼 수 있었고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할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28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 두 개의 시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여기 요거는 1990년부터 2018년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1990년에서 2004년 그리고 2004년부터 2018년 이렇게 두 개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자, 이거 대충 넘기고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쭉 올라가 가지고 자, 1990년 7월부터 저희가 2004년 한 6월까지 투자를 한다고 치고요. 그죠?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복리 수익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복리 수익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자, 요거 누르고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28.33이 아니고 14를 눌러야겠죠. 14년 투자를 했으니까. 그죠? 이거 왜 이래? 자, 다시 이거 하고 1 나누기 14 문 닫고 마이너스 1. 오케이, 됐네. 자, 그럼 요것도 한번 퍼센티지로 바꿔보고요.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다시 좀 커피를 해가지고 좀 나중에 좀 베끼기 좋게 밑으로 일단 요거를 지우고 대충 이렇게 깐 다음에 아이씨, 죄송합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커피를 하고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를 베껴 넣겠습니다. 자, 어, 음. 이 라이프 백 테스트 역시 쉽지 않네요. 자, 여기를 보시면요. 자, 이 결론이 뭐냐? 그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저희가 이제 PBR와 그 시가총액을 따라서 투자를 했다면은 결과가 훨씬 더 뚜렷했습니다. 그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와 이제 PBR가 높은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은 복리 6%가 나왔고요. 그죠? 그런데 그 소형주에 이제 PBR가 낮은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수익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복리 23.6%가 나왔고요. 17.8%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심지어 대형주에서도 그 PBR가 높은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은 저희는 복리 10.6%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7.6%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2004년부터 2018년, 최근 14년에는 어땠을까? 요것도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죠? 아, 맞다. 그리고 1990년부터 2004년에는 소형주가 수익이 대충 뭐 이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대형주는 수익이 요 정도 나와가지고 차이가 거의 5% 정도 났습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2004년에서 2018년까지 이 똑같은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지루해서도 참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중에 배울 게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럼 저희가 이제 2004년부터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야겠죠. 그죠? 아이고. 일로 리셋을 하고요. 그럼 이제 2004년 6월부터 2018년까지 투자했으면 어떨까? 요거를 가정을 하는 건데, 보면은 이게 아니고 얘를 요걸로 바꿔야지. 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하고, 자, 여기서 저희가 수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복리수익을 계산할 때 써야 될 겁니다. 저희 투자하는 기간이 14년 4개월이니까요. 자, 그럼 요걸 이렇게 하고, 이거를 또 좀 베껴가지고, 거기다가 끼워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5개 하고, 오케이. 자, 하고, 또 5개를 넣고, 오케이.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2004년부터 2018년은 그 처음에 봤던 1990년부터 2004년보다 많이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소형주 내에서는 분명히 아직도 그 저 PBR 주식이 고 PBR 주식을 확실히 능가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17.7%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10%인데요. 그런데 이 대형주를 보시면요. 대형주에서는 오히려 PBR가 높은 놈들의 수익이 PBR가 낮은 놈들의 수익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상당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PBR 역학이 역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까지만 해도 저 PBR 주식들이 대형주에서 확실히 잘 먹혀뜨리고 대형주, 소형주도 보시면은 소형주의 평균 수익이 이 정도 나왔는데 그 대형주의 평균 수익은 이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인가? 그 저 PBR 소형주 전략은 2005년까지만 해도 매우 잘 먹혔는데 그 후회를 보면은 이제 소형주 전략은 전혀 안 먹히고 그 저 PBR 전략은 먹히기는 하는데
좀 소형주에서만 아직은 잘 먹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걸 배웠죠. 자,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은 그 28년을 보면은 아직도 소형주 전략, 저PBR 전략이 유효한 것 같은데 최근 14년만 보면은 소형주 전략은 별로 잘 안 먹히고 그리고 저PBR 전략은 먹히긴 먹히는데 소형주에서만 잘 먹힌다라고 배웠습니다. 매우 훌륭한 걸 배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자, 왜 소형주에서만 PBR가 낮다라는 거는 두 가지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일단 PBR가 낮으면 저평가돼 보이네라는 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주식이 저평가돼 보인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저평가되었느냐? 그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그 저평가되어 보이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PBR가 낮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진짜 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대형주는 전자, 소형주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형주들은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관찰을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대형주에만 투자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PBR가 낮다는 거는 그들이 외면을 했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랑 애널리스트들이. 그 말은 PBR가 낮은 만은 무엇인가의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기관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들은 소형주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주가 PBR가 낮다는 거는 진짜 저평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유가 없다 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막 사들여가지고 저평가를 해소하는 게 빠릅니다. 근데 소형주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는 PBR가 낮아도 그냥 진짜 저평가될 가능성이 꽤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결론은 무엇인가? 일단 그 저 PBR 전략을 쓸 때 저희는 소형주로 많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뭐 시가총액 500억짜리 투자를 못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식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투자자의 장점을 10분 활용해 가지고 그 저 PBR 주식을 사되 소형주 내에서 저 PBR 주식을 고르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백테스트 하느라고 좀 지루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분들은 야, 라이프로 하는 게 저런 거네 막 희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확실한 거는 이 백테스트를 통해서 저도 배운 게 많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